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 신임 대표로 취임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먼저 지난달 1월 19일 날 저희 민주통합당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대표 선출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했는데요. 부족한 저에게 의원님들께서 전원 만장일치로 저를 대표로 선출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민주통합당은 이번에 4.12 총선이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경기도 의회를 또 운영할 계획을 또 세우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원칙과 상식 있는 소통과 화합, 그다음 나눔과 배려, 이걸 해서 정말 강하고 그다음 합리적이고 따뜻한 우리 민주통합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취임 후 도지사를 만나셨는데 경기도와 소통 관계는 어떤가요?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경기도와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 예산에서도 서울은 무상급식 관련해서 파행을 이뤄냈지만 저희는 친환경 급식 등이라는 약 400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됐고요. 작년에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도 친환경 급식 400억 원에 또 추가로 학교급식 지원 경비 지원해가지고 또 400억을 더 편성을 해서 김문수 지사와 저희 경기도에는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서로 많은 얘기를 하고 또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번에 신년 간담회를 지사님하고 같이 했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서로 노력하자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좋은 제안이나 정책 이런 것이 있으면 서로 권하고 또 같이 함께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국회보다 더 나은 경기도에 그다음에 도민들의 모범이 되고 또 도민들이 정말 인정하고 정말 잘했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자 하고 그렇게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사실 경기도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벌써도 가장 많은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수출기업 또한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저희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 애로사항, SOS, 기술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하면서 자금,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이 생산한 물건에 대한 판로, 그 다음에 경영,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중소기업 특위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많이 알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경기도가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지원이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에 혜택을 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용역 보고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저희가 했는데 약 한 20% 정도가 보고를 받고 나머지 한 50, 60% 정도에 되는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보다 저희 경기도가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중소기업 지속발전 특별위원회를 제가 위원장으로 지금까지 1년간 유지해오면서요. 3번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와 반월공단의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었고요. 2번에는 해양기업인들하고 또 간담회를 했고, 3번째 수출기업인들하고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기업들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이렇게 개발을 했을 때 초기에는 저희가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지나면 저희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게 기술을 개발하는데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그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 즉 생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본이 없는 거예요. 자금이 없다 보니까 그 기업의 기술이 다시 대기업에 뺏기거나 사장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기술 보증 지원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경기도에서 기술력이 좋은 중소기업들에게도 담보물이 없지만 신용 보증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했고요. 2번째는 저희가 화성에 전국항이라고 있어요. 전국항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국제 보트쇼를 거기서 개최를 합니다. 매년 작년까지 총 4회를 했고 올해 5회 개최를 하는데요. 우리 경기도는 사실 해양산업의 불모지였어요. 즉 해양산업에 대한 그
정치적인 기반이 없었지만 보트쇼 사회를 통해서 해양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양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또 그 바탕으로 해서 해양 기업 지원 육성 조례를 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세 번째 수출기업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가 매년 수출을 1등을 했었어요. 1등을 했었는데 울산하고 서로 경쟁을 했었는데 작년 통계로 보니까 울산은 1,000억 불을 돌파를 했고 저희가 1,000억 불을 돌파하지 못하는 바람에 저희가 전국 평균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출기업 지원 촉진 조례를 또 만들어서 이제 올해에는 우리 경기도에 있는 수출기업들이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번 19대 총선 때문에 저희 이제는 민주통합당에서도 이제 선거 지원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이제 민주당 통합당의 소속이고 또 저희 민주통합당이 이번 4.19 총선에 승리하는데 저희가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도의 일을 하지 않고 모두 다 선거에 참여해서 의정활동에 차질이 빚는다고 하면 그거 역시 도민들을 위한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로서 우리가 그 4.16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의정활동에 충실히 하는 것이 또 하나의 4.16 총선에서 승리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지역에 충실히 그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고 나머지 시간에 선거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제가 대표 신임 연설에 보편적 교육의 확대하는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지난 6.2 지방선거 때 2010년도 6.2 지방선거에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과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1명 중 76명의 다수의 민주통합당 의원님들을 당선을 시켜서 저희가 경기도의 책임 정당으로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하는 기틀을 만들었고요. 올해는 중학교 2, 3학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학교 1학년을 올해는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내년도에 2013년도에 중학교 1학년까지 해서 저희가 약속한 대로 초등학교 6학년 전학년과 중학교 전학년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그런 해라 이번에 이제 무상급식에 대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관련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 부분도 교육청과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후에 요구할 예정이고요. 또한 저희가 작년에 만 5세 유치원 무상급식도 실시를 했고요. 또한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하고 공립 어린이집의 그 차액 보육료에 대한 3만 원씩 아이당 3만 원씩 보전을 해줘서 약 79억 원의 예산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와 같은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존 복지 정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주로 복지 정책은 어떠했냐면 저소득층이나 차상계층, 특수계층에게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그런 지원 제도였었어요. 그렇지만 저희 민주통합당에서 추구하는 것은 뭐냐? 전체적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그럼으로써 전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보편적 복지와 교육에 이제 더 중점을 두고 그것을 완성하는 그런 원년으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 김문수 지사가 GTX를 공약으로 내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된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단 이제는 국가에서 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GTX 문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시작됐을 때 이 GTX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 GTX 사업을 하려면 결국 그 세금이 도민의 세금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막대한 예산을 막상 만들어 놓고 쓸모가 없어지면 저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 그 지하 40m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많은 사고, 지금 지하철이나 KTX에 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전은 보장되어 있는지 이런 거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확인이 안전에 대해서 완벽하게 갖춰져 있을 때 그 GTX를 추진해야지 그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 GTX를 그냥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건립을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GTX가 서울 지하철하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또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수원에서 의정부에 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GTX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서울 종로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타서 의정부에 가거나 거기서 그 GTX를 타고 고양시를 가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수원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수요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하루에 몇만 명이 지나게 한 76만 명의 인원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어느 정도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저희 도민의 세금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필요하고 또 정확한 데이터와 예산 편성을 한 후에 GTX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는 뭐 총선에 나가냐 말 거냐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제가 도의원으로 출마를 했고 그리고 도의원으로 출마를 했으면 도의원으로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총선에 뭐 내가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제 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총선에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신 분들이 정말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이 그분들하고 일을 했고 의회에서 활동을 했지만 정말 의회에서 일하기는 너무 아까운 분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같이 일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오늘의 제가 있기에는 그런 분들이 앞서서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논란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낭비며 또 본인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그걸 마무리를 못하는 것에 대한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분들 정말 능력 있고 뛰어난 분이 도에 있는 것보다는 국회에 가서 이 도에서 있으면서 민의에 대한 이 소리를 듣고 국회에 그걸 반영을 해서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고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면 저는 이런 분들이 지방 의원들이 진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지방 의원들은 바닥에서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고 공유하면서 그분들에게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를 보았을 때 대부분 보면 변호사, 검사 이런 분들이 대거 많이 진입을 합니다. 또 전문가 출신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분들은 그쪽 분야에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그쪽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국민, 저희 같은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선거에 나올 때 서민들의 삶과 질을 높여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지만 막상 그분 몸소 체험을 하지 않고 그냥 책으로나 외부에서나 이렇게 보고 확인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 피부에 닿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또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그게 국가의 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정말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국회의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이 그 삶의 현장을 누비고 그 삶의 현장에서 들었던 그 애틋한 사연, 그다음에 거기서 정말 필요한 정책 이런 것을 반영을 하려면 이번에 총선에서 사퇴를 해서 도민의 세금에 대한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지만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건 환영해야 될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저희 민주통합당은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오늘도 무엇을 하고 할까, 내일도 무엇을 할까, 우리 도민들을 어떻게 하면 도민들의 삶과 질을 높이고 행복하고 더 따뜻한 삶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일면에 이제 신문 지면을 통해서 저희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서민들을 중시하고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99%를 위한 정당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또한 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도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또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장 같은 데를 우리가 충실히 살피고 보다듬어서 정말 소외되고 낙오되는 도민이 발생하지 않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도민 여러분들에게 큰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엔 보다 더 나은, 그리고 저희가 아닌 9대, 10대에서는 더 나은 삶이 돼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세계 초인류 국민이 되고 또 가장 행복한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의 민주통합당 의원님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